안녕하세요. 이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세상에 숨겨진 위험, 바로 온라인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돈과 개인 정보를 노리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그림자들이 숨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사기의 다양한 유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사기 유형은 피싱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싱은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우리들의 소중한 정보를 낚아채려는 사기 수법입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또는 진짜처럼 꾸며진 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죠. 피싱은 또 여러가지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어 피싱입니다. 일반적인 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스피어 피싱은 특정 개인이나 아주 소수의 그룹을 정해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의 직원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새로운 직원, 핸드북에 서명해주세요 라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음은 비싱인데요. 이건 음성 피싱이라고도 불립니다.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용카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캐내려고 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개인 정보를 묻는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는 스미싱이라고 부릅니다. SMS, 즉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문자 메시지에 이상한 링크를 넣어 보내서 클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주로 택배회사나 공공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파밍이라는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은행이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가짜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로그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사기꾼들에게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항상 웹사이트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도 조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급한 일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만 보고 송금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몽캠 피싱은 더욱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음란한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그 영상을 몰래 녹화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이런 종류의 영상 채팅에 응하지 마시고 만약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큐싱은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입니다. 여러분이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악성 앱이 깔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제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있는 QR코드도 함부로 스캔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QR코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커머스 피싱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알바 같은 그럴듯한 일자리를 미끼로 여러분에게 물건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고수익 알바는 대부분 사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감정적인 접근을 이용하는 로맨스 스캠도 있습니다.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웨일링은 고래를 잡는다는 뜻처럼 고위 임원,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더 큰 금액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마지막으로 HTTPS 피싱은 가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웹사이트 주소 앞에 HTTPS가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꾼들도 이런 보안 표시를 가짜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2025년 최신 온라인 사기 유형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들이 있습니다.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문자로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택배회사,
사칭 스미싱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중고거래에서는 선입금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물건값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중고 직구 대행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해외 직구에서는 페이팔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항상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쇼핑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짜 쇼핑몰, 일명 약탈형 랜딩 페이지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돈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할인이나 이벤트는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SNS 브랜드 이벤트 사칭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명 브랜드에서 하는 이벤트인 척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공식 계정인지 이벤트 내용이 상식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쉬운 온라인 일자리 사기도 많습니다. 재택 알바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며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심지어 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흔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여러분의 계정 정보를 빼내려는 정부 계정 탈취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해야 할 사기 수법은 바로 딥페이크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AI 기술로 지인의 목소리나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음성이나 영상통화로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PEP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나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코인 투자 사기도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너무 달콤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처럼 사이버 위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이 전년보다 15%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서버 해킹이나 IoT 기기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도 여전히 기업과 개인을 위협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사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처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블로그에 포함된 링크 중 의심스러운 것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과 파밍의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어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 먼저 주소창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정확한지 그리고 자물쇠 모양의 보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사이트는 진짜와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수상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메시지, 특히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메시지만 보고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문자 메시지로 받은 번호 말고 원래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AI를 이용한 음성 사기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영상 통화 등으로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스미싱 차단 앱이나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고 여러분의 휴대폰 운영체제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OTP나 보안 토큰 같은 추가 보안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안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의심스러운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를 지양하고 앱을 설치할 때는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덟째, 사기 피해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신분증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비밀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해킹당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째,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피싱 아이즈, V3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 전화번호 142-235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QR코드를 이용한 피싱 공격, 즉 큐싱이 급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음성 복제 사기도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주식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 또는 국내 시장 상장 후 엄청난 주가 상승을 약속하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사기가 많으니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제안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숨어있는 다양한 온라인 사기 유형들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사기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일단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현명한 디지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